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5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렇게 어제 오늘 새벽 4시쯤에 축구가 있으면 조금 더 일찍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카카오를 즐겨찾기, 제 채널을 즐겨찾기 해주시거나 유튜브 조던 HD를 구독을 좀 해주시면 알람이 가니까 좀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사진이 안 나와 있네. 뽀로롱. 네. 잠시만요. 이 사진이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니? 누군지 아시죠? 프리더 머리. 토트넘의 다이어가 재계약으로 주급 12만 파운드, 1억 8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며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토트넘은 그 금액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계약은 12개월 후에 만료가 되며 현재 무리뉴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다이어는 토트넘에서의 잔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가 받고 있는 주급 6만 파운드의 2배 이상을 요구하자 레비 회장은 당황한 상태라고 하며 다이어는 스쿼드 내 다른 중요 선수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길 원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구단 측은 다이어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2만 파운드. 이게 금액이 많다 적다는 당연히 팬들도 가늠할 수 있지만 이 축구 관련된 사람들도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이어가 그 전에 받았던 6만 파운드,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낮은 금액일 수 있죠. 물론 다이어가 잘 못했으니까 그렇게 그만큼만 받을만 했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 없지만, 네. 좀 토트넘이 이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의 주급이 좀 너무 컸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무리뉴가 다이어를 좀 요즘 중요하게 쓰긴 하니까 지금이야 필요 자원으로 보겠지만 그전에는 진짜 거의 안 썼으니까. 근데 아무튼 12만 파운드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억 8천만 원 주급으로 1억 8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만료되려면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 더 옵션을 높여서 주급을 낮출 건지 아니면 그냥 줄 건지 그거는 이제 토트넘이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요. 네. 다음 소식은 토트넘과 뉴캐슬은 조나단 이코네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리그왕 선수인 거 알겠죠? 프랑스 리그. 네. 토트넘과 뉴캐슬이 프랑스 리그왕 릴에서 뛰고 있는 조나단 이코네를 문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까지 릴과 계약한 이 22살의 이코네는 상당한 값을 부를 경우에만 이번 여름에 이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선수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엊그제는 또 첼시하고도 링크가 떴더라고요. 나름 리그 앙에서는 좀 유명한 미드필더인가 봅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그냥 스탯만 보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왜냐면 제가 리그를 안 보니까 스탯만 보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스탯은 별거 없어요. 이번 시즌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일찍 중단됐으니까 출장 수는 나름 핵심 선수급의 출장 수고 저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38경기를 출장했더라고요. 다 합쳐서. 네. 그러니까 올타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첼시도 토트넘도 뉴캐슬도 관심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같긴 한데 스탯은 어시스트 스탯이나 골 스탯은 좀 많이 적습니다. 네. 몇 골이더라?
3골? 2골?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어시스트도 2-3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팀에서 역할, 엔진 역할을 하든지 연결고리 역할을 하든지 그 역할을 되게 잘했나 봐요. 뭐 많은 팀들이 되게 노리는 거 보면 특히나 이적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이번 여름에 데려가려거든 조금 금액은 부를 것 같아요. 네.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왜 자꾸 이렇게 눈여겨보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도 뭐 사실 릴 경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내가 뭐 봤어야 뭐라 하겠는데 못 봤는데 뭐라 하기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많은 빅클럽들, 빅리그에서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코네라고 이름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한번 또 뭐 축구 기사에서나 더 진전된 기사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첼시의 퓰리식이 티모 베르너 그리고 하킴지에와 함께 뛸 생각에 흥분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첼시의 퓰리식이 첼시로의 이적이 확정된 이 베르너와 그 다음에 하킴지에의 이 둘과 함께 뛰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라는 심정을 드러냈고요. 퓰리식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말하길 티모 베르너, 하킴지에와 같이 뛸 생각에 흥분이 되며 뛰어난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주 재미난 일입니다. 베르너와 지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아주 훌륭하고 재능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며 우리 첼시는 다음 시즌 굉장히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영혼들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 첼시가 뭐 정말 몇몇 빼고는 다 젊은 선수 위주의 팀을 이제 구상했고 구성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첼시의 모습이 앞으로의 첼시를 이제 뭐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텐데 여튼간에 뭐 하킴지은 지금 뭐 코바 훈련장까지 와가지고 훈련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재밌겠어요. 근데 이것도 다 첼시가 챔스를 간다라는 보장 아래에서의 좀 얘기가 될 텐데 뭐 잘하겠죠. 오두이? 아, 거긴 너무 젊은 애들이, 사실 첼시는 지금 너무 젊은 애들이 많은 편인데, 뭐, 차근차근 램파드가 잘 정리해 나가겠죠. 선수들을. 얘네들도 베르너하고 하킴지어도 와서 무조건 잘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자, 다음 소식은 리버풀의 조던 핸더슨은 부상으로 시즌을 아웃당했습니다. 위리겐 클럽 감독은 팀의 핸더슨 무릎 부상으로 남은 4경기를 다 결장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컨펌했고요. 부상 스캔 결과 남은 경기, 그러니까 남은 4경기는 결장하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뭐 다음 시즌 초반도 뭐 결정한다, 전반기도 결정한다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상태라고 해요. 다행히도. 그리고 핸더슨은 이제 마지막 세레머니, 우승 세레머니 할 때 트로피 들 때는 다시 또 나와서 트로피 들 거래요. 주장으로서. 네. 첼시는 수비수 링크는 없나요? 없습니다. 대신에 저한테 이 다음 뉴스는 수비수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오재석이 이 간바 오사카에서 J리그 나고야 그랜퍼스로 이적을 합니다. 네. 이 나고야 그랜퍼스는 예전에 벵거가 잠깐 일본에 와서 감독을 맡았을 때 팀이죠. 오재석은 30살의 수비수이며 간바 오사카에서의 영입이고 등번호는 34번을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오재석이 첫 프로 데뷔가 수원이었는데 그래서 나한테는 좀 약간 뭐랄까 좀 애정이 더 가는 선수인데 본인도 이제 수원 얘기 종종 하는데 그립네요. 난 좋아했는데 강원으로 보내가지고 짜증나게. 아무튼 오재석이
나고야 그랜퍼스로 이적을 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3년 계약 연장 플러스 연봉 인상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발렌시아가 19살 미드필더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강인의 현재 계약은 22년까지이며 아직 발렌시아는 그와의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은 셈인데, 게다가 발렌시아는 이강인과의 계약을 2023년 6월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설정해 놓은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 또한 무려 8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085억입니다. 스페인 라디오 코페에 따르면 발렌시아가 이강인에게 제시한 재계약 조건은 25년까지 총 3년 재계약과 연봉 인상이지만, 그러나 이강인 측은 출전 시간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발렌시아와 장기 계약을 맺는데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준TV에서 토트넘 관련 엄청난 소식이 예고되어 있다는데, 저는 한준 관련돼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까먹었나 본데, 왜 별명이 한준펑인지. 다들 좀 과거를 잊고 계신 것 같아요. 김실바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 양반이. 뭐 당연히 그 사람도 이제는 뭐 해설보다는 기자를 더 겸하고 있죠. 옛날에는 해설 좀 하다가 요즘에는 안 하는데, 그 기자니까 뭐 당연히 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뛰어나고 할 테지만, 그래도 정보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이 알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기사 쓸 내용이기 때문에. 이강인 자체가 발렌시아를 좋아해서 탈출을 안 할 것 같은데, 약속된 게 이행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차피 뭐 이강인이 발렌시아 좋아하는 건 뭐 그건 맞죠. 그건 팩트인데, 해야죠. 나와야죠. 이제 본인도 뛰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니, 임대라도 가든가 뭐라도 하나 선택을 해야지. 챔피언스 리그 8강 및 4강 대진 추첨 결과입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레알, 그 다음 맨시티 여기 승자, 리옹과 유벤투스 승자가 또 이제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붙습니다. 라이프치히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황희찬은 못 뛰는 경기예요. 그 다음에 나폴리하고 바르셀로나 승자가 첼시와 미넨 승자랑 맞붙겠죠. 그 다음에 아탈란타와 파리 생제르맹이 붙습니다. 이렇게 8강이 이루어지고, 한우가 누구야? 한우가 누구지? 한국 사람 한우 모르겠다. 핵심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16강 2차전은 그 16강 2차전을 치러야 되는 홈팀의 경기장에서 8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경기를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8강전은 다들 아시겠지만 포르투갈에서 리스본에서 8강전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리스본에서 준결승전도 열리고 결승전도 이 리스본에서 열립니다. 아니, 한우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황희찬, 사네, 메니에 등이 분데스리가 선정 이적생 탑5에 뽑혔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만 이미 독일 분데스리가엔 뜨거운 이적생 여럿이 합류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는 이미 독일행이 확정된 선수들 중에 탑5를 추려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황희찬의 이름도 있는데요. 이게 뭐 순위로 매겨진 게 아니라 5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라팔 지키비츠 아우크스부르크에 이적한 선수고요. 그 다음에 루카스 투사 헤르타 베를린에 이적을 했고요. 그다음 토마스 메니에는 이제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 사네가 미넨으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황희찬이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5명이 지금 핫한 분데스리가로 이적한 선수로 탑5에 뽑힌 겁니다. 저 누가 봐도 그때 반대쪽 제끼 골 넣고 공 가져가던 그 모습인 것 같은데. 좋아. 아, 검은 옷이었어요? 그럼 진짜 골키퍼처럼 나왔나 보네. 아, 라이프치 검은색 유니폼 이뻤는데. 소장할 만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이적했으니까. 상무 프로축구단은 내년부터 상주석 김천으로 연고지를 이전합니다. 국군체육부대 상무 프로축구단이 내년부터 경북 김천에 둥지를 틉니다.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시와 국군체육부대는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연고지 협약을 맺었으며 얼마 전 경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김천시와 국군체육부대 관계자가 연고지 협약을 맺은 뒤 사진 촬영도 함께 하였습니다. 문선민이구나, 맨 쪽에. 저건 배구 유니폼 아니야? 김천에 뭐 배구팀이 있나 보네, 여자 배구팀? 신기하네. 협약에 따라 상주 프로축구단은 2021년부터 김천을 연고지로 두고 K리그 2부 리그부터 경기를 치르며 김천시는 사단법인 설립, 한국 프로축구 연맹 클럽 가입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상주 상무가 아니라 저기 플랜카드에 써져 있는 것처럼 김천 상무라고 해야겠죠. 네. 어차피 이부리가 있을 테니까 또 근데 워낙에 팀이 좋으니까 바로 뭐 승격할 수도 있고 좀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콘테는 겨울에 영입했던 에릭센에게 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 보도하길 콘테 감독은 에릭센과 함께하는 것이 이젠 기쁘지 않으며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지난 겨울 토트넘의 재계약을 거절한 에릭센은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4년 6개월의 계약을 맺었고 이적료 약 2천만 유로 34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릭센의 폼은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에릭센은 리그 10경기에 출전해 1골, 1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 전문가 디마르지오는 콘테 감독은 에릭센을 현재는 좋아하지 않으며 그를 파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겠지만 에릭센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시간은 없고 콘테는 에릭센에게 임팩트를 기대하고 있다며 에릭센은 벤치로 밀려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케인도 막가잖아. 케인은 막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요? 뭐 케인이 막 맨날 골 이렇게 막 넣는다는 소식만 있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케인은 그냥 뭐 지금 토트넘 꼬라지에서 케인도 그냥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모르겠네. 난 로셀소가 더 잘한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가지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또. 첼시와 레스터 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요비치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다가오는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주가 끝나고 다음 시즌 유로파에서 뛸 확률이 높으며 그에 따라 공격수를 강화시키길 원하고 있고 바디는 아주 훌륭한 득점원이지만 이미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참여를 두고 그의 바톤을 이어받을 새 얼굴을 찾고 있고 레스터 시티는 그 선택으로 요비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브렌던 로저스 감독은 미들랜드가 마드리드에서 첫 시즌을 잘 보내지 못한 요비치에게 좋은 종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매체는 첼시 역시 스쿼드 강화를 위해서 이 공격수를 데려오는데 관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레스터 시티는 이미 요비치의 에이전트와 접촉하고 있을 것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6천만 유로로 영입한 이 요비치를 단 한 시즌 만에 팔 계획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영국 일간지에 따르면 이 요비치를 데려오는데 근접하려면 한 3,500만 유로 정도? 네. 원래 6천만 유로에 데려왔지만 손해를 감수하고도 요비치를 팔 생각이 있고 3,500만 유로 정도는 480억 정도입니다. 480억 정도면 레알 마드리드가 그를 내어주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대 역시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올 시즌을 미루어 봤을 때 루카 요비치는 25경기에서 770분을 뛰었고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요비치가 6천만 유로에 들어왔는데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는 그가 받았던 기대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부상과 격리를 무시하고 세르비아에 도착했을 때 자국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경기를 뛰기 위한 안티코로나 규정을 위반하고 바베큐 파티를 벌이는 등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요비치가 그때 뭐 때문에 갔었지? 세르비아에 고국에? 대표팀 경기인가? 아무튼 뭐 때문에 갔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한창 심각했을 때에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바베큐하고 막 그래가지고 벌금 내고 욕 처먹고 아빠가 직접 TV 나와서 사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좀 사고 쳐가지고 민심도 떡락하고 그랬는데 게다가 레알에 와서도 못하니까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프리미어리그 팀인 노리치 시티가 강등을 당했습니다. 노리치는 이전에 있었던 웨스트햄전에서 0대4로 패배하는 바람에 강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다음 시즌 챔피언십에서 뛰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약스에서 첼시로 이적한 하킴 지에어가 첼시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킴 지에어는 코밤에서 첫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모로코 국대 지에어는 아약스 이적 이후 드디어 공식적인 첼시 선수가 되었고요. 비록 2020-21 시즌 전에는 이 팀에서 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킴 지에어가 거의 뭐 3월 달부터 제대로 된 그 경기를 뛰지 못해가지고 많이 내려온 상태래요. 경기력이. 그래서 아주 천천히
단계별로 이제 몸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최우랑 만나서도 잠깐 대화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몸 푸는 거죠. 뭐. 네, 여기 3 써 있네. 3. 얘네 그 스폰서, 메인 스폰서 3 아일랜드 모바일 기업. 첼시 경기가 아니 첼시 기사가 이렇게 몰려 있냐? 셰필드에게 0대3으로 대패한 것에 분노한 램파드가 그날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 이 경기장 안에서 아무리 무관중 경기라고 하지만 이 경기장 안에서는 셰필드 선수들의 목소리만 들렸다고 질책했습니다. 램파드 감독은 이날 경기 후에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했는데 상대가 우리보다 더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가 셰필드가 우세했다. 무관중으로 경기가 열리기에 선수들의 목소리를 모두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오직 셰필드 선수들의 목소리만 들렸다라고 램파드가 첼시 선수들을 비판했습니다. 첼시는 이날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은 물론 공격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퓰리시치 등 윙포워드 자원이 리그 재개 후 좋은 모습을 줄곧 보였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전방 측면에 공이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램파드 감독은 우리는 너무 느렸고 윙포워드가 경기에 관여하지 못했으며 주도권을 두고 상대를 공략하려고 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경기 내용에 아주 큰 불만을 다시 한번 토로했습니다. 뭐 셰필드가 순위가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럽 대항전 아니면 이게 유로파건 챔스건 줄곧 도전할 수 있는 순위에 있는 팀인데 제대로 선수들이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램파드가 많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노리치 경기 좀 전에 말했다시피 노리치는 강등된 팀이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붙을 텐데 근데 이것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 나온다면 첼시는 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승우는 현재 개막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승우는 지금 현재 프리시즌 두 번째 경기에 연속적으로 출전했으며 이승우는 프리시즌 동안 조금씩 그라운드를 밟으면서도 긴장도 풀리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우가 바로 이제 다음 시즌 경기를 언제 하냐면 8월 9일 날이에요. 생각보다 그게 멀지 않은 시간에 새 시즌이 열립니다. 이 8월 9일 날 열리는 개막 경기에는 준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리시즌 캠프를 통해 서로를 더욱 잘 알게 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팀의 융합을 위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새 시즌에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다가오는 2020-21 시즌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트트라이던 구단 관계자는 이번 경기에서도 이승우가 빠른 스피드를 돋보이면서 플레이를 했고 특히 이승우가 왼쪽 측면에서 한 차례 결정적인 패스를 했으나 이승우의 패스를 받은 디르켄의 슛이 선방에 막히면서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다. 오늘 이승우도 아주 잘 플레이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홀란드가 고국 노르웨이의 클럽에서 쫓겨난 듯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의 홀란드가 노르웨이 한 클럽에서 쫓겨나는 듯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보안 요원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사람이 홀란드에게 가서 계속 이제 밀어내면서 가시라 이렇게 밀어내고 있었는데 홀란드는 갑자기 이제 화상통화를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상 통화를 하는 장면, 이 화면이 이 휴대폰 화면 저기 보이죠 지금 얼굴이 사람 얼굴이 화상 통화 중인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듯한 이제 화면이 또 찍혔고 보안 요원은 계속 이제 걸어 나가고 홀란드는 화가 나서 그에게 뭐라 소리 지르는 것 같이 보이고 다른 두 사람에 의해서 제지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돌아와서 홀란드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 홀란드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더 멀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만 저 병신 새끼 야 쟤 클럽에 쫓겨났나 봐 못생겨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름 이제 뭐랄까 노르웨이 안에서는 홀란드가 되게 슈퍼스타니까 야 쟤 클럽에서 쫓겨났대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뉴스가 우리처럼 뭐 스포츠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홀란드가 이 클럽에서 뺀찌 먹은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나 봐요. 그 아버지가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그 SNS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도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아버지가 뭐라 올렸냐면 아들아 돌아와서 일이나 하렴. 대도시의 밤은 널 위한 게 아니다. 집에 돌아와라. 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도끼 들고 저 커먼 써놨네 저기 아주 쉬운 영어로 써놨네. 거기에 대도시의 밤은 널 위한 게 아니야. 돌아와서 쟤네 집 보니까 무슨 산 울타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무도 많이 태야 되고 해가지고 시골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막 무슨 뭐지 그 강은 아니고 천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막 주변에 집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 네. 아버지가 더 잘생겼어. 디 애슬레틱에서 보도하길 아직도 케파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첼시는 아약스 출신의 골키퍼 오나나와 꾸준히 접촉 중이며 이적료로는 3천만 유로 41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첼시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이 경기는 케파의 미래에 대해서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만약 첼시가 다가올 2020-21 시즌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한다면 아약스의 넘버원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가 가장 높은 확률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케파는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보낸 2시즌 동안 많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실수들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실수들은 첼시의 보드진들이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는 데 이르도록 했습니다. 오나나는 최근 아약스에서 몇 시즌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으며 그렇기에 첼시의 타겟 리스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발로 볼을 다루는 능력과 선방슛가 큰 장점이며 이를 램파드는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계속 이 오나나가 오네 안 오네에 대해서 막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많은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램파드가 오나나를 선호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케파를 좀 뭐 못 믿는다? 그게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뭐 케파의 뭐 능력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뭐 싫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요즘 갑자기 또 지금 약간 슬럼프잖아요. 첼시가 살짝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좀 다시 오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맨시티가 징계를 면피했습니다. 그로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UEFA 대회 2년 출전 금지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그에 대한 결과 그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UEFA는 맨시티가 2012년에서 16년까지 스폰서십 매출을 과도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CAS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맨시티가 이 혐의를 벗어났지만 UEFA 당국과 협력하지 않았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규정은 유럽 축구 구단의 재정 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며 이는 구단의 재정 손실을 금액의 한계를 부과함으로써 효력이 가해집니다. 만약 징계가 진행되었다면 프리미어리그 5위 현재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맨시티는 이에 대해서 즉각 항소하였고 클럽의 CEO 페란 소리아노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항소를 한 것이죠. UEFA의 맨체스터 시티의 CAS 항소 결과에 대한 성명서입니다. UEFA는 맨시티의 UEFA 클럽 라이센싱 및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 UEFA에 독립된 조직체인 클럽 재정통제기구가 내린 징계에 대해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징계의 수준을 경감하기로 판결을 내린 것에 주목하며 UEFA는 CAS 패널이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며 UEFA의 규정에서 제시하는 5년이라는 기간으로 인해서 이제 위반 혐의에 대부분 시효가 만료되었다라고 판단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FFP는 클럽들의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돕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UEFA와 유럽 클럽 협회는 해당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UEFA는 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런 걸 이 징계를 냈었는데 뭐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이거를 해주기로 했다고 하니 우리가 할 말은 없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이 일과 얽히고 싶지 않다라고 그냥 못 본 거죠. 네.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맨시티의 챔스 2년 정지를 무죄로 선언했고 선언한 것은 1,000만 유로의 벌금, 135억의 벌금만 부과시킨다고 합니다. 이 135억의 부가 벌금은 이전에 이거 제때 증거를 내달라 했는데 계속 이제 맨시티가 좀 뺑기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불이행 바로바로 이제 증거를 내지 못한 불이행으로 이제 인해서 벌금을 매긴 게 이제 1,000만 유로.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챔스 나가는 거야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저한테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맨날 물어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맨시티가 나가지 못한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봤을 때도 오늘 발표한다 했을 때 메시 발표하는지만 몰라가지고 계속 이제 좀 새로 고침했었는데 보고 나서 그래 얘네가 그렇지 뭐. 네. 레알은 베일에게 2년치 연봉을 주고 방출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베일은 최근 알라베스전에서 본인의 출전 여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누워서 경기를 지켜보았으며 때때로는 이렇게 망원경을 만들어서 장난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던 게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아무리 뭐 경기장 밖에서 장난치고 장난꾸러기여도 경기를 지켜보는 선수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으로서 이제 그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망원경 만들어서 장난치는 것보다 제일 컸던 거는 이겁니다. 네. 잤어요. 경기 중인데. 그러니까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 중에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그냥 잤어요. 네. 이게 아마
그 레알의 관계자들, 그 다음에 레알 팬들 모두를 열받게 한 것 같아. 이게 진짜 그냥 이것저것 다 참았는데 여기서 많이 그냥 뭐 뚜껑이 열렸다고 해야겠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관중 들어왔으면 레알 관중들이 하몽으로 머가리 후렸다. 하몽이 그 이제 뭐랄까 고기잖아요, 고기. 고기 뭉치. 나중에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뭐 먹는 여러 가지로 먹는데, 네. 생각나네요. 그 왜 그 우리가 뭐 중세 시대 가끔 막 그 게임하다 보면은 막 뒷다리 고기 뒷다리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그 비슷한 걸 거예요. 엄청 커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그 리버풀 팬만 했을 때 저는 좀 나중에 리버풀 팬 되고 나중에 이제 메시가 좋아져서 바르셀로나를 함께 응원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해외 축구를 내가 레알을 안 좋아해도 여러분들이 레알을 안 좋아해도 레알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클럽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굳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고 선수들도 충분히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에 대해서 이 엄청난 역사와 그다음에 이런 팬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은 좀 약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베일의 이런 모습도 이상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하메스가 지단한테 나 안 쓸 거면은 부르지 마요. 하니까 지단도 얼척이 없는지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왜냐면은 레알은 그런 클럽이 아니거든. 아무리 자기들이 뭐 1,000억이 넘게 이적을 해왔어도 그래도 자기들이 이 구단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해야 될 선수로서 해야 될 그런 이제 그게 있는 거 아니야. 죽을 그렇게 봤는데 근데 하메스는 나 어차피 나 선발 아니면은 나 부르지 말라고. 그럼 그래서 지단도 빡쳐가지고 안 부르고 베일은 오긴 오는데 도중에 집을 가질 않나 아니면 저렇게 자기 팀 경기가 하고 있는데 저렇게 자고 있질 않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아무리 레알을 응원하지 않는 이런 게 왜냐면 따라한다니까 꼭 큰 클럽에서 내려와요. 그런 게 따라해 못된 것만 사람들이 잘 배우는 것처럼 따라한다고. 아이고 진짜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치. 산체스가 맨유에서 저러고 있는 모습을 곧 볼 수 있으라. 아니야. 왜냐면은 그 부페는 그런 거 못 보는 스타일이야. 난 부페 그때 에버튼 경기 비기고 나서 선수들이 만족한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집에 가고 있을 때 부페가 맨유인데 이런 거에 만족해서 되냐?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다 갖췄던 선수가 있으니까 산체스도 눈치가 있으면 못하겠지.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것저것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잘 힘내서 좀 여러분들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새벽에 축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그만하고 네. 여러분들도 좀 쉬시고 이따가 뭐 축구 보실 분들은 보시고 병진이가 누구지? 병진 선수?
선수? 누구지? 병진인가? 별하나니 추억님이 600대를 후원하였습니다. 몸 아프지만 아, 오징어 당분간 못 별하추억님. 볼 것 같으니 별하추억님. 기다려요. 쿠키 6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왜 못 와요? 또 바빠요? 오 마이 갓. 하지만 별하추억님 쿠키 6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별하추억님도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별하추억님 쿠키 600개. 아, 출장 가야 돼요? 알았어요. 간간이라도 와요. 간간이라도. 스케줄이 빡빡해서 힘든 조던아재 힘내슈.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스케줄이 빡빡한 건 아닌데, 그 새벽에 중계하는 게 조금 약간 자다 일어나서 한다라는 게 내가 좀 버겁더라고, 내가 은근히. 거기 조금 버겁고. 아, 외국이에요? 아, 진짜? 그럼 또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겠네. 거기 가서도 좀 시간 걸리고, 여기 와서도 시간 걸리잖아. 그럼 더 축구 볼 수 있지! 컴퓨터 있을 텐데! 나 버리려고 그래요? 나 뭐 잘못했어요? 서운하네요. 아, FA 중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중계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중계는 TV 중계 뭐 있겠지 뭐. 이건 FA 내가 할 수 있는 중계가 없어. 초조하지. 변화총 진짜 우리 방에서 오래 봤는데. 아, 회사에서 관리한대요? 아, 그러면 좀 그런 거 눈치 보이지. 알았어요. 이해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내가 이해해야지 뭐, 이해 안 하면 어쩔 거야. 근데,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쿠키에 600개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